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이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월요일 큰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생각처럼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일수록 견고한 회사가 크게 부각되곤 합니다. 철강 회사들도 장초 크게 반등했으나 점심 들어서 크게 하락했고 장 마감 직전에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우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우건설 실적은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우건설에 대한 좋은 내용보다는 리스크 관련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월 17일 기사입니다. 제목이 대우건설 2020년 결산 적정성 의혹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대우건설의 실적을 극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러 각도에서 대우건설의 실적을 분석해봤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넘버원 건설사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대우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적은 정말 엄청나게 우수합니다.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영업이익은 제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낭비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GS건설도 대우건설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현대건설은 매출 하락과 영업이익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매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 하락은 발생할 수 있으나 2020년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재무 상황이 일부 악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출채권, 기타채권, 미청구공사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걸리면서 이에 대한 여파가 건설업에도 미쳐 회계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감에 따라 모든 건설사들의 매출채권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기사는 세부 내용을 꼼꼼히 본다면 대우건설의 실적이 의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대우건설의 경우 2018년 대비 2020년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 그리고 미청구 공사 금액을 모두 포함해 1,000억 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4천억 원이 감소했고 현대건설은 5천억 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기자는 대우건설의 매출채권 감소폭만 유독 적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계가 엄격해짐에 따라 건설사들의 매출채권 감소폭이 비슷해야 하는데 대우건설은 이상하게도 그 감소폭이 적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재고자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분은 대우건설의 재고자산이 6천억 원 증가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재무제표에는 정확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대건설은 재고자산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표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고 원자재, 저장품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작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이 재고자산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돼 있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뜻합니다. 재고자산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재고자산 증가는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 감소는 영업이익 증가와 당기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기말재고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회사는 매출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여 손익계산서상 이익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과대 계상된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이익 감소가 크게 발생할 것이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기사는 6천억 원의 재고자산 증가분은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토지를 공사에 사용한다면 토지 매입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공사 원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로 매입했을 경우 이는 건설사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투자 부동산을 늘려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매우 파렴치하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은 대우건설의 재고자산 증가에 대한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우건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사에 한정된 내용일 뿐이며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명확한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증권사는 대우건설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대우건설이 분식회계 같은 위험한 방식을 택할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